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자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음 체계표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여기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조금 표가 좀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은 좀 더 세분화를 시켜놨고 여기는 파열음 안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의로 이제 편할 대로 외워주면 좋은데 나중에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을 설명을 할 때는 아마 선생님 스타일로 외워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그 표 하나로 모든 의문의 변동을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교재에는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엄청나게 설명이 돼 있고 오른쪽에 예문이 돼 있죠. 이걸 굳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다. 왜? 밑에 자음 체계표를 외워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모음 체계표처럼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일단 선생님은 거꾸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표가 한 칸이 더 그려졌네요. 이렇게 하고 밑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에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표와 다른 점은 선생님은 파티축하라고 하는 거센 소리와 그 다음에 된 소리 라인을 각각의 층으로 따로 설명을 했고 여기는 된 소리, 예사 소리, 거센 소리 이 라인을 하나의 파열음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는 그대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 칸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외워주면 돼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바다사자가 파티축하, 많이 알아, 히읗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바다사자가 파티축하, 많이 한 칸 띄고 알아, 니은 밑에 리을이죠. 그리고 시온 옆에 히읗입니다. 바다사자가 파티축하, 많이 알아, 히읗. 그래서 바다 두 칸 내려갑니다. 대각선으로 사자가 한 칸 띄고 한 칸씩 파티 축하 많이 한 칸 띄고 알아 시온 옆에 히읗. 되나요? 외워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의문의 변동을 이해를 하는데 이 표를 못 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암기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암기로 하는 건. 자, 요즘에 물어보는 건 바다사자가 파티축하 많이 알아 히읗 이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 중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면 고3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걸 물어본다면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해봐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이걸 동과 층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이 바뀌었냐, 층이 바뀌었냐, 둘 다 바뀌었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참고로 동이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기 뭐라고 나왔죠? 저음 위치라고 나왔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뀌는 동이 바뀌는 걸 저음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층이 바뀌는 게 있어요. 같은 동 안에서 층이 바뀌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위아래로 바뀌는 거는 저음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도 바뀌고 층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동과 층이 다 바뀐 경우는 저음 위치, 저음 방법이 다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중학교 수준의 좀 낮은 수준의 문제라면 국외음화는 저음 위치와 저음 방법 중에 어떤 게 바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레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표를 가지고 동그라미 쳐버리면 동과 층이 그대로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이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훨씬 선생님이 그려놓은 표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동그라미 쳐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순서대로 빈칸을 넣어봅시다. 사람의 발음 기관을 사람을 옆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앞에서부터 CT 촬영을 해 나가요. 앞에 입술 쪽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표현은 부입술, 윗잇몸, 혀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 자체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입술 소리, 그래서 비읍과 피읍과 미음은 같은 동에 살아요. 같은 동에 산다는 소리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는 소리죠. 입술 다음에 살짝 뒤로 오게 되면 잇몸 소리라고 해요. 윗 잇몸이든 아래 잇몸이든 혀가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져야 돼. D, C, 엇, 그 다음에 T, D 그러면 다 잇몸 쪽에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센 입천장. 여러분 혀를 천장 쪽에 이렇게 대보면 딱딱한 가운데 딱딱한 데가 있어요. 그걸 센 입천장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보면 좀 말랑말랑한 여린 입천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목청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101동부터 105동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101동부터 105동까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애들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저음 방법과 관련된 건데 저음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음 방법은 참고로 모음은 다 울림소리예요. 여기서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는 성대가 울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음 중에서 성대가 울리는 게 많이, 아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울림소리, 그 다음에 한자로는 유성음 이렇게 하죠. 뭐 울림소리, 유성음 같은 말이에요. 네, 뭐 한자로 유성음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울림소리, 울림소리의 상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안 울림소리겠죠? 아닌데요. 발음해보면 기역, 디귿 성대가 울리는데요. 이때 성대가 울리는 거는 기역 그 자체 때문에 울리는 게 아니고 기역을 발음할 때 그 중간에 들어있는 모음 때문에 울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울리냐 안 울리냐는 우리가 들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주파수나 아니면 기계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 안 울립니다. 그래서 안 울림 소리에는 위쪽에 비읍, 디귿, 기역 이 같은 층에 있는 애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발음을 해보면 브, 드, 그 해서 터져요.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터진다라고 해서 파열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마찰이 돼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지읒은 뭐냐? 터지기도 하고 마찰도 돼요. 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하나씩 가져오면 파찰음이 되죠. 되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기 빈칸과 여기 파티축하 얘네는 지금 뭐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피읍은 비읍 계열이니까 파열음이라는 소리고, 티읕은 디귿 계열이니까 파열음, 치읓은 지읒 계열이니까 파찰음, 키읔은 기역 계열이니까 파열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는 지금 똑같이 그냥 파열음 하나 넣어놓은 거고, 쌤은 거센 소리를 층을 하나를 따로 빼놓은 거고. 이해되죠? 분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는 한 집에 3층으로 지금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울림소리도 두 개로 나눠져요.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미음, 니은, 이응이 한 개층이고 리을이 한 개층인데 발음을 해보면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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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코를 막으면 소리가 달라지는 이 미음과 니은과 이응을 우리는 코 비자를 써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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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코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코에서 소리가 안 나요.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서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는 유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뭐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 그게 유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개념, 정의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됩니까? 근데 자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자음이 총 몇 개라고 그랬죠? 21개. 아닙니다. 모음이 21였고 자음은 19개. 근데 세보면 몇 개죠? 14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거센 소리 파티 축하가 거센 소리. 네, 된 소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된 소리는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닮은 애들. 그러면 비읍 계열의 된 소리는 뭐예요?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빈칸에 빨리빨리 우리가 넣을 수 있으니까 외우기 쉽게 그냥 빼놓은 거야. 대신에 우리가 편의상 빼놨다가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게끔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 쌍기역도 기역 계열이니까 파열음이란 소리죠. 이해되죠? 여기에 비어있는 칸은 닮은 애들 따라가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쌍시옷은 시옷 계열이니까 마찰음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빈칸은 뭐냐? 이 빈칸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음을 분류하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소리의 색입니다. 이 지금 계열은 소리의 색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부, 드, 주, 그, 스, 흐 일반적으로 자음을 이야기할 때 을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예사 소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사 소리보다 조금 더 센 소리를 된 소리라고 합니다. 가장 센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해요. 됩니까? 참고로 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가 없어요. 리을보다 더 센 소리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기역보다 더 센 소리는 쌍기역, 더 센 소리는 키읔. 그래서 그, 끄, 크 이렇게 점점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는 삼중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외국 사람들은 고리한지 코리한지 꼬리한지를 못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고 했을 때는 쥐잖아요. 코리아 했을 때는 키읔이잖아요. 왜 그거를 구분을 못할까? 김치, 김치, 김치 왜 이걸 구분을 못할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의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는 RL 여러분 구분 쉽게 해와 못해요. 잘 안 되잖아. 라이트 그러면은 뭐 라이트인지 라이트인지 L인지 R인지 헷갈리잖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야 왜 그 RL을 헷갈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RL 해당하는 의문이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
걔네도 마찬가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는 의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고에서 G와 그 다음에 코리아에서 K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문이야. 오히려 걔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로 구분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기 했을 때 초성의 고는 무성음이거든요. 근데 울림소리,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은 울림소리로 소리가 나. 그래서 고기 했을 때 우리는 기역 똑같은 기역이지만 걔네는 울림소리 기역과 안 울림소리 기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서로 의문의 그런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 말을 못 알아먹는 건 우리한테는 그에 해당하는 의문이 없기 때문이고 걔네가 우리 의문을 못 알아먹는 건 걔네한테 우리에 해당하는 의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읒이 뭐냐? 그럼 동그라미 치고 세니 입천장 소리에 안 울림 소리에 파찰음 예사 소리 그대로 그냥 동그라미 치고 따라가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 예사 소리에는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표를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이응은 뭐냐? 여린 입천장 소리에 울림 소리에 비음 이렇게 그냥 따라가 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바다사자가 파티 축하 많이 하라 히읗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쪽과 왼쪽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귿 라인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인 경우에는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뀌었죠. 그러죠?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좋은 방법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102동에서 103동으로 바뀌었죠. 네. 이거는 좋은 위치도 바뀌었다는 소리죠. 참고로 국외음화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다 바뀌는 의문의 변동이다.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답지가 구성이 된다. 이해됩니까? 네. 음절의 끝소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히읗 발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만 발음이 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히읗은 대표음 뭘로 소리 나요? 디귿 라인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마찰음이자 목청소리인 히읗이 파열음이자 잇몸소리인 디귿 라인으로 대표음으로 바뀌었다면 음절의 끝소리 안에 히읗도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다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반면에 대표음 디귿 라인으로만 바뀌죠.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았죠. 네. 여기서는 마찰음이 파열음으로 좋은 방법만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네. 왜 표를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파열음에는 뭐가 있고 마찰음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뿐더러 놓치는 경우가 많아. 동그라미 치면서 왼쪽 오른쪽에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주면 빠지는 게 없어요. 좋은 위치 먼저 잡고 좋은 방법 먼저 잡고 소리의 색이 먼저 잡고 동과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주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응입니다. 여기서 이응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뭐 음운 쪽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죠. 즉 음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울 이응은 받침 이응만 음운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라고 했을 때 이 우유는 음운이 총 몇 개 있어요? 모음 우와 모음 유 두 개만 있다.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건 음운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이응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왜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일 깔끔한 대답은 뭐예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 히읗입니다.
굉장히 히읗은 독특해요. 앞으로 우리가 의문의 변동 쪽에서 히읗과 관련해서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어의 첫머리로 쓰일 때는 히읗이 그대로 소리가 나요. 아까 우리가 뭐 희망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단어의 첫 소리로 발음이 될 때는 제 음가대로 소리가 나는데, 받침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 또 둘째 음절 이하의 첫 소리로 쓰이는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축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히읗과 관련된 의문의 변동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쉽게 연결을 시키는데, 히읗과 관련한 거는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 표기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축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똑같은 겹받침의 히읗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외운다라기보다는 히읗의 특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의 변동 쪽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씩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 한번 해보도록 하죠.